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사랑니 보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사랑니 발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후에 오늘은 반대로 사랑니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랑니를 보존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죠.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게 더 좋을 때는요, 사랑니가 주변 치아, 그러니까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큰 어금니에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네. 치아와 잇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먼저 충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났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큰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고요. 저류가 돼서, 그리고 칫솔질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되도록 빨리 뽑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 충치 말고 잇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저류되거나 치태가 잘 제거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충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에 염증도 생기는데요. 이런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염증이 더 번져서 결국은 뼛속까지 퍼집니다. 치조골까지 퍼지는 건데요.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이 되면 결국 치조골이 녹게 되고 사랑니 앞에 있는 큰 어금니를 지탱해주는 치조골의 힘이 약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사랑니 앞에 있는 큰 어금니를 뽑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사랑니가 났다고 무조건 모두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랑니를 놔두고 지켜봐야 할 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네. 주시죠. 사랑니를 항상 무조건 뽑는 건 아닙니다. 사랑니가 주변 어금니처럼 잇몸 위로 제대로 맹출되어 있다면 일단 뽑는 걸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에 사랑니까지 칫솔질이 잘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니가 잘 맹출이 됐고 칫솔질이 잘 된다면 대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심지어 이런 사랑니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도 뽑지 않고 충치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랑니 충치 치료까지. 네, 자,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네, 네. 먼저 사랑니 맹출이 잘 된 경우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부터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 경험으로는 2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 정도는 사랑니가 제대로 잘 맹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랑니가 제대로 맹출한 경우가 좀 이제 드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랑니가 잘 맹출했다고 하더라도요, 사랑니가 충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랑니의 위치가 문제인데요. 맨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칫솔질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사랑니에 충치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사랑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이런 사랑니를 뽑는 게 나을까? 아니면 뽑지 않고 충치 치료를 해서 보존을 하는 게 나을까? 네네. 예,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랑니에 충치가 생기지 않고 잘 이렇게 맹출되어 있다면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충치가 생겼을 때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경우는요, 먼저 전체 주변 치아 상태를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에 전체 치아 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대부분은 발치를 권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발치 치료나 충치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판단의 기준은요, 주변 치아에 얼마나 많은 충치가 생겨 있는지 아니면 충치 치료를 받았는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잇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고요. 네. 네. 자, 먼저 주변 치아에
충치가 많거나 또 충치 치료를 많이 받았다면은 잘 맹출돼 있지만 이 충치가 있는 사랑니 어떤 치료를 권하시겠습니까? 네. 충치 진행이 많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후에 기둥까지 심고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가 있을 경우에는요. 사랑니를 되도록 보존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사랑니를 뽑지 않고 보존을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랑니가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네. 어떤 쓸모가 있길래 이렇게 놔두라는 걸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충치 치료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치료 후에 그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마취한 후에 조그만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치아를 앞으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충치 범위가 넓어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치아는 앞으로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신경 치료를 한 뒤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더 짧아서요. 30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잘 맹출되었지만 충치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주변 치아의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10년 정도 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네. 이제 만약 치아가 빠졌다면 예전에는 브릿지 치료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사랑니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니를 뼈 이식제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니가 뼈 이식제로 나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그냥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제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예. 좀 어려운 말인데요. 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자가골 등이 있어요. 예. 이제 실제로 치과에서는 치조골 이식제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뼈 이식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요. 동종골은 뇌가 아닌 다른 사람의 뼈입니다. 네. 어느 사람의 이제 죽은 사체의 뼈고요. 이종골은 소나 말, 돼지 등의 뼈고요. 네. 합성골은 인간이 임의로 제조한 것이고 자가골은 내 뼈에서 일부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내 치아로 만든 뼈 이식제의 효과가 네. 뛰어나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 치아를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내 치아를 좀 더 간직하는 게 좋겠고 네네. 그러다 보니 사랑니를 바로 뽑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랑니를 바로 뽑아야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지만 이 내 치아로 만든 뼈 이식제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니를 보존해 두면은 나중에 쓸모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랑니 맹출이 잘 되었지만 충치가 있는 경우에요. 사랑니를 바로 뽑을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면서 보존을 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주변 치아의 충치 이완 정도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니가 비스듬히 난 경우에도요. 일부러 보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네, 사랑니를 뽑고 이제 막상 그 사랑니를 뼈 이식제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대 보존 기간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사랑니를 보관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 사랑니를 뽑아서 뼈 이식제로 만들어 가지고 네. 3년 정도 보존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이게 동결 건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 사랑니 보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